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수압하면 보통 금리 수압을 떠올리시죠? 근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늘은 그 수면 아래에 숨겨진 훨씬 더 흥미롭고 강력한 수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플레인 바닐라 금리 수합, 그러니까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바꾸는 것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금융시장의 요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의 수합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표준 수압이 그냥 공장에서 나온 기본 모델 자동차라면 오늘 우리가 볼 수압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커스텀 튜닝된 고성능 레이싱카 같은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튜닝 모델부터 바로 한번 볼까요? 먼저 제일 익숙한 영역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아는 표준 금리 수합에 몇 가지 재밌는 아이디어를 더한 변형 상품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이시스 수합. 두 개의 다른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계약이라? 잠깐만요. 양쪽 다 변동금리라고요? 그럼 이게 일반 수합이랑 뭐가 다른 거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표준 수합은 고정금리 대 변동금리잖아요. 근데 베이시스 수합은 서로 다른 기준을 따르는 변동금리랑 또 다른 변동금리를 맞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CD금리 따라 이자를 내고 다른 쪽은 국고채금리에 따라 이자를 받는 거죠. 왜 이런 걸 할까요? 바로 기업이 돈을 빌려오는 기준이랑 돈을 굴리는 기준이 다를 때 생기는 그 미세한 금리 차이 리스크, 그걸 없애려고 쓰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연성이 정말 대단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금 구조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출 갚는 스케줄에 맞춰서 원금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아모타이징 수합도 있고요. 반대로 미래 투자를 위해서 원금을 점점 늘리는 스텝업 수합도 있죠. 이자 지급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자를 중간에 안 받고 만기 때 복리로 한꺼번에 받는 컴파운딩 수합, 아니면 아예 이자 교환을 미래 특정 시점부터 시작하는 디퍼드 수합까지. 와, 정말 모든 가능한 완벽한 맞춤 설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바로 그겁니다. 이제 단순히 금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수합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산들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경계를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럼 아예 다른 자산이랑도 수압이 되나? 예를 들어서 제가 고정 이자를 내는 대신에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만큼의 수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그게 주식 수업, 에쿼티 수업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하나하나 다 사지 않고도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자, 이번엔 퀀토 수합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서로 다른 나라 통화로 표시된 이자를 미리 약속한 하나의 통화로만 딱 정산하는 수합이에요. 해외 투자할 때 정말 유용하겠죠? 예를 들어 미국 채권에 투자했는데 이자는 달러로 받잖아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죠. 바로 그 환리스크를 완벽하게 없애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상품 수합도 비슷한 원리예요. 예를 들어 항공사, 유가 변동에 정말 민감하잖아요. 이 상품 수합을 이용하면 미래에 쓸 항공료 가격을 지금 시점에 딱 고정시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장에서 유가가 아무리 폭등해도 우리 회사는 안정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하죠? 야, 들어보니까 금리, 주식, 심지어 원자재까지 정말 가격만 있다면 뭐든지 교환이 가능한 것 같네요. 그럼 수합은 대체 어디까지 진화했을까요?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같은 것도 거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합의 세계는 훨씬 더 추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권리나 시장의 변동성 그 자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옵션입니다. 이름에 힌트가 다 있죠? 수합 더하기 옵션이에요. 말 그대로 미래의 수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사고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금리가 엄청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유리한 조건으로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수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만 미리 사두는 거죠. 나중에 진짜 금리가 오르면 그 권리를 행사해서 이득을 보고 아니면 그냥 권리만 포기하면 되니까요. 의무는 없는 거죠. 와, 이건 진짜 한 차원 다른 이야기죠. 변동성 수합. 이건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아래로 흔들릴지, 얼마나 시끄러울지 그
변동의 폭 자체에 베팅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오늘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수업들을 정신없이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압은 그냥 정해진 상품이 아니에요. 금융시장에서 마주치는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 맞춤 제작될 수 있는 뭐랄까 금융계의 맥가이버 칼 같은 존재인 거죠. 어떤 때는 위험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주는 마법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시장에 닥칠 다음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에 태어날 수압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스왑이라는 도구 역시 계속해서 진화할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